오늘은 유럽 여행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유럽 여행 준비 과정하고 항공권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유럽 여행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유럽 여행 하면은 기본적으로 배낭 여행하고 패키지 여행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배낭 여행 종류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를 이용하는 기차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버스를 이용하거나 저가 항공을 이용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요즘은 좀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인데요. 자동차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리스카를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단 배낭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로움. 내가 정하는 일정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 정도 유럽에 있다고 해도 뭐 파리에서만 열흘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10개국을 열흘 동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낭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저렴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여행에 비해서 굉장히 비쌀 수가 있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 여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배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패키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차가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대륙이 바로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와 나라, 또 도시와 도시가 기차로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유럽 배낭여행의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차 여행을 할 때는 일단 유레일 패스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다 필수인 것은 아니고요. 유레일 패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레일 패스를 생각하시고 이제 기차 여행을 하실 땐 루트를 잡게 되고요. 유레일 패스에 따라서 동선이나 그리고 일정 같은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기차 여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차 여행을 할 때는 또 숙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이 굉장히 많은데 기차역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숙소를 가게 된다면 되게 힘들겠죠. 하지만 일정이 뭐 하루 1박 숙박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멀리 간다면 그런 것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럴 경우엔 되도록이면 기차역 부근으로 와서 숙소를 잡으시고요. 짐을 놓고 그 다음에 도시 이동할 때는 기차역에서 도시가 멀더라도 그럴 때 한번 이동해가지고 여행을 하시고 돌아와서 짐을 찾아 기차역에서 바로 출발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역 부근이 시내보다 숙박료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몸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치지 않게 여행을 하시려면 되도록이면 편한 곳에 숙소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되게 며칠 동안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 도시를 보겠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은 도시 근처, 시내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낭여행이 하나의 종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여행을 떠나시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를 이용한 유럽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자동차 여행은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되게 편하기 때문이죠. 일단 교통수단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짐이 아무리 많더라도 짐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또 가고 싶은 도시들을 시간 제약 없이 뭐 밤에 가건 아침 일찍 가건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도시들을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또 비용도 많이 비싸요.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3명 이상 같이 출발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렌트카로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하시는 리스카 이용하시면은 최소 3명, 4명은 여행을 하시는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맞아야지만 그 한 달 내내 여행해서 즐거울 수 있지, 마음이 맞지 않으면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왜 쟤는 저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기차 여행에 비해서 그런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차 여행은 한 4명이서 같이 가더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둘둘씩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 여행을 나 빠져서 갈게라고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끝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 또 대중교통이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쉽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 여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숙소들이 있어요. 그런 숙소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준비만 잘 하신다면 굉장히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대도시 위주의 여행이라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왜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차비 그리고 톨게이트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도시를 위주로 한 여행을 할 때 자동차 여행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유럽 여행을 할 때 일단 한 달은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요. 그 후에 한 달은 유레일 패스를 활용한 기차를 여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여행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 렌트카도 이용해 보시고 아니면 리스카로 좀 길게 여행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은 뭐 기차로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낭여행, 뭐 기차를 이용한 배낭여행이라고 하더라도 기차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적절한 교통수단, 너무 먼 거리는 기차로만 이동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가항공이나 아니면 뭐 다른 버스나 이런 수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든 기차로 여행을 하든 아니면 뭐 대도시 위주로 뭐 저가 항공만 이용하든 다 상관없이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여행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이 힘이 들고 더 급기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현지에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에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차라리 패키지 여행 아니면 뭐 단체 배낭여행이나 아니면 호텔팩 같은 여행사에서 지정해주는 그런 여행을 그냥 상품을 구입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약하고 마음도 몸도 덜 힘드는 그런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